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 정부 DLS, DLF 대책 발표, 은행만 이득입니다. 하반기 떠들썩했던 DLS, DLF 사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은행만 선방하고 피해자나 소비자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와서 이 내용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시작해볼게요. DLS, DLF 사태.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에 또 한 번의 획을 딱 그어줬어요. 금융권이 얼마나 사기꾼들인지 국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하나은행,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DLS, DLF 상품들 고위험 상품 맞습니다. 손실률은 100%인데 수익률은 최대 5%. 황당한 상품 구성이니까요. 이 황당한 상품 구성을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자들에게 사탕발림을 섞어가면서 판매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피해자들은 그렇기에 정말 억울할 겁니다. 은행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뒤통수 딱 크게 맞았으니까요. 물론 상품 자체를 제대로 확인 못한 그들 잘못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에서 서류 일일이 확인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종이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해진 부분만 사인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은행에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분들 만약에 운이 좋아서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언젠간 또 다른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손실 볼 거 알면서 판매한 거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문제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본사에서 내렸기에 판매 결정이 나온 거고 지점에 쭉 내렸어요. 그래서 지점은 본사가 팔라고 했으니까 막 판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상외로 시나리오가 뒤틀리자 사단이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거죠. 참고로 지점 본사가 결정 내린 거에서 반발 못합니다. 그리고 태클도 못 걸어요. 지점이 야 본사가 결정한 이 상품 이상한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서류 올릴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직장생활 해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그쵸? 그리고 또 은행이 바보 아니에요. 기존 예금 대출로 현 수익 그 이상 나지 않을 거다. 앞으로 계속 감소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의 이 수익을 조금이나마 계속 안겨줬던 DLS, DLF 이 상품들을 은행이 왜 잘라버리겠어요? 가만히 계속 이거 팔아치워야지 은행들 돈을 얻어가면서 이득을 볼 텐데. 그쵸? 그러니 이게 은행들이 멍청해서 판매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유럽연합 양적 완화가 재개될 거다라고 예상되는 시점에서 유럽 국가들이 발행한 국채들이 마이너스 금리로 간다. 야, 이거 정말 말 안 되겠네. 이 상품 괜찮다, 안전하다라고 했기에 판매한 거예요. 그쵸? 어쨌든 크게 정리하자면 은행은 손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판매한 거고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난리가 난 거고 피해자들은 금융상품 지식이 높은 편도 아닌데 은행들의 이 권유에 완벽하게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피해자들 자신의 이 억울함 누구한테 호소하겠습니까? 정부한테 호소하러 가요. 그래서 정부가 그 호소 언론들이 계속 물어뜯으니까 중재 빨리 내야겠다라고 한 거고 중재안을 지금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를 했냐? 참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기가 막힌 배상 권고가 나와 버렸습니다. 일단 6건이 나왔는데 불안정 판매 사례와 배상 비율을 보면 투자 경험 없고 난청이네 79세 치매 환자에게 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했는데 손실의 배상 비율 100%가 아니라 80%가 나왔어요.
투자 경험 없고 60대 주부에게 손실 확률 0% 강조. 당연히 은행이 강조했겠죠.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손실 배상 비율이 75%. 손실 배수 등 위험성 설명 없이 안전성만 강조하고 투자 손실 감내 수준 확인 없고 초고위험 상품 직원들이 권유를 해서 가입해보지? 라고 딱 가입했는데 손실 본 사람들 배상 비율이 40%예요. 100%가 하나도 안 나왔다라는 거죠. 기사 조금 더 읽어볼게요. 금감원이 이번에 심사한 6건 모두 명백한 불안정 판매 사례로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수치가 나왔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금을 전부 잃을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인데 손실 확률 0%,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이거 안 지켜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만으로 배상 비율 30%가 들어간 거고, 여기에 은행 본점 차원에서 과도한 수수료 수익 영업 집중을 했고 상품 선정위원회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이 심각한 관리 부실이 있었다라고 해서 내부 통제 부실 책임 배상 비율 20%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거지 100%는 해줄 수 없다라고 나온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내용. 여기에 은행권이 자신들의 이런 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 사과 메시지를 밝혔는데 피해자들에게 이게 먹힐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들은 원금 100%에 플러스 알파로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은행권이 보상을 해주길 바랄 텐데 이게 아니고 원금의 40에서 80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신 이런 보상 비용 하나도 없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 못 받을 거예요. 슬프게도 대한민국 이런 나라예요. 피해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정부는 기관이나 기득권이 특히 금융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카르텔이 굳혀져 있어서 요거 만약에 그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사과를 100% 받기 힘들 거예요. 피해자들이 그래서 아마 100% 받고자 하려면 정말 힘들게 고된 길인 법정까지 가야 될 겁니다. 아니면 단체 행동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욱더 강화해서 국민들 10만 명이 광화문 앞으로 가지 않는 한 답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융권 100% 믿으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 이미 문제가 발생된 DLS, DLF 사태 봉합하기 위해서 대책 딱 내놨습니다. 짜증나지만 어떤 대책이 나왔는지 또 확인해 볼게요. DLF, DLS 사태로 바뀌는 것 하면서 사모펀드 규제 강화, 고위험 상품 규제, 고난도 금융상품 개념 도입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밀하게 관리하겠다라는 거지만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리고 은행 판매 방식 규제,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입니다. 아예 판매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말 나왔던 녹취 숙려 제도 등 판매 절차 강화. 그러니 고객들이 이 상품 괜찮나? 라고 했을 때 직원이 이거 하지 말고 저거 더 좋은 거 있습니다. 라고 해서 고객들이 딱 가입을 했는데 막상 문제되면 나 몰라라 라나 하는 그 부분을 이번에 고치겠다라고 했지만 이거 거기서 거기일 거예요. 그리고 고령 투자자 요건 기존 만 70세에서 만 65세로 강화한다라는 부분. 이것도 거기에서 거기에요. 왜? 국가가 엄벌을 하겠습니다라고 막 뭘 해줘야지 금융 이 시스템이 야 이거 상품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더 많이 하면서 고객에 그나마 친화적으로 더 한 발 관리 또 내가 잘못하면 책임도 져야 되니까 더 신경 쓸 수 있는데 애초부터 이 카르텔이 안 깨지고 있는데 이거 해봤자 뭐합니까? 그리고 가장 웃긴 건 이거예요. 경영진 책임.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번 건 눈 감아줄 테니까 다음에 또 그러면 경영진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해석 우리가 해야 돼요. 정말 웃기게 말이에요. 그리고 이 웃긴 것 중에 더 중요한 부분이 요 뒤에 있습니다. 조금 읽어볼게요. 은행 판매를 허용하는 고난도 공모 신탁 상품 고위험 상품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아예 팔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내용인 거예요. 금융위는 이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 위의 조건이요. 11월 말 은행별 잔액 이내에서 판매를 허용하겠다라는 단서를 달았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은행들 아예 고위험 상품 판매하지 말도록 하자 하더라도 정말 극소수 시장만 풀어주자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은행들의 반발에 정부 안에서도 반발이 일어나니까 아예 한 발 물러서서 고위험 상품 팔아도 된다. 다만 한도가 있으니까 미친 듯이 팔지는 말고 지금 수준처럼 해라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DLS, DLF 피해자들이 이 기사 보면 피가 거꾸로 썩붙을 만한 이야기인 거죠. 은행 잘못했지만 상품은 뭐 조건만 해당되면 팔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니까요. 그걸 정부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금리가 앞으로 계속 강화되면서 역사상 최저금리 그 이상 제로금리까지 향해 돌진할 건데 은행들이 주력으로 이득 보고 있는 대출, 정부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더 늘어나지 못하고 이득 또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디선가 그 이익 은행들이 챙겨와야 하는데 동남아 시장은 여전히 금융권에 만족할 만한 이득을 안겨주지 못하고 이것 또한 제대로 나중에 굴러갈지 미지수이니 그나마 이익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내주고 있는 고위험 상품 판매 시장 살려줘야겠구나라고 정부가 판단을 내린 겁니다. 크게 봤을 때 정부 생각은 이겁니다. 국민들 뒤통수 맞고 당한 거 너무 슬프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몇백 명에 그치는 수준. 기업이 무너지면 몇백 명보다 몇만, 크게는 대한민국 경제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베팅 이쪽으로 금융권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자란 거예요. 그래도 DLS, DLF 사고 났는데 아무 일 없다는 것처럼 은행편 막 들어주면 국민들 반발, 언론 또 물어뜯을 것 같으니까 눈치 보면서 고위험 상품 총액 한도 제한 장치를 걸어놨다라는 거죠.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은행이 조금은 정말 조금은 안정적으로 돌아갔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 기준이에요. 딱 지금. 앞으로 또 이런 상황 오더라도 더 심한 상황 오더라도 똑같은 뉘앙스의 기업들 위주의 중재안만 나올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국민들 또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기득권과 정부, 이 금융권 이렇게 카르텔이 굳건하면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정부, DLS, DLF 대책 발표, 은행만 이득 이 영상을 통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은행만 선방하는 상황, 피해자들은 정말 피눈물 또 한 번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현 상황이 어떤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웬만해서는 매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알람 버튼, 종소리 버튼 눌러주시면 정보가 전달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